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해서는 종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질문들도 있었지만 정말 심도 깊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꿀팁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특수물건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 1과 사례 2로 나눴었는데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가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살 집이 없죠. 그때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을 적용해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해당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비과세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들은 사례 1과 사례 2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조항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례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규정이다. 그리고 사례 1은 156조의 2의 5항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항 규정과 5항 규정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4항 규정이 일반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종전 A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신규 비입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대체주택 특례조항 4항 규정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세법적으로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었을 때 해당 조항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A주택과 B입주권 간에 1년 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5일 이후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텀이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주택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종전 A주택 매도, 비준공으로부터 2년 내 비입주, 그리고 비입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지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씀한 이유가 있죠. 바로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입주권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조항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추가적으로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3년도 이후로 처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장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들은 A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B입주권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B주택이 준공이 나게 되면 준공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A주택을 처분해도 된다 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내가 취득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준공이 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앞으로는 최장 8년씩이나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3년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얻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전에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면 2년 내에 입주하도록 돼 있긴 하더라도 중간에 세입자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2년에서 3년을 증가하게 되면서 입주도 3년 내에 하면 되게 되므로 전세를 한 바퀴 돌린 뒤에 내가 입주해도 된다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5항 규정 역시도 동일하게 3년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차이점 같은 경우는 5항 규정의 경우는 여전히 1년 텀 규정이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전에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주택 특례조항 자체가 개념적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해당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속에서 보다 한 발 더 넘어갔었을 때 특수물건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조항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있어서 특수물건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물건, 상가, 멸시된 입주권,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해당 특수물건들을 원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면 일산부동산 대책 이후로 규제 지역이 대거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이 4개 지역 외로는 모두 다 비조정대상 지역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일대와 비조정대상 지역 일대의 취득세 차이 같은 경우는 종전 어지간한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 일대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4%, 3주택자는 12.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오로지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만이 1.1%에서 3.5%의 취득세를 적용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대부분 풀리게 된 지금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조정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1%부터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당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특수물건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외 취득세율 4.6%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로나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4.6%가 적용되게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취득세가 4.6%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무허가는 농특세 0.2%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농특세가 배제된 4.4%의 취득세지만 간혹 특정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4.6%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해당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실된 입주권의 경우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기준이랑 비슷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있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멸실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역시 종부세 주택수에서도 배제가 되게 됩니다.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추후 준공이 나게 되면 다시 주택으로서 변환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항은 취득세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8.4, 12.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로는 건축물 없이 토지만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세 4.6%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특수물건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대원칙은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을 때 입주권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주택을 샀다가 입주권을 변했다가 다시 준공 혹은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에 주택으로 변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가와 도로 같은 특수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심플하게는 관리처분 인가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상가와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입주권으로 설령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도 2년 보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게 아니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대원칙 중 하나를 어떤 걸로 설명해 드렸나요? 바로 종전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을 취득해야지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도로 물건이든 상가든 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권 해석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케이스가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사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는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회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A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B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로서 카운트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해당 B 도로가 B 다시 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게 되고 세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입주권으로서 변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카운트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도로를 취득했었지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언뜻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정말 복잡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의 수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A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 도로를 가지고 있었었고 해당 도로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입주권이 변하는 케이스는 흔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의 케이스도 가능한데요. 내가 A 도로를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 도로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A 다시 입주권으로 변환된 케이스 역시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뜻 보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A주택과 B주택에 순서대로 취득했었을 때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인데 해당 케이스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이 종전 A주택이 돼버리게 되는 거고 A-가 된 입주권은 향후에 취득한 것으로 카운트가 돼서 추후 A-가 준공이 나게 되면 준공으로부터 3년 내에 B를 처분할 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케이스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A주택과 B주택의 처분 흐름이 역전되기 때문에 헷갈려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 보는 주택 혹은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이 언제냐를 기준으로 보고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로 부지와 상가 같은 경우도 특수물건으로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효과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도로상가와 같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특수한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공유지 위에 있는 멸실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물건이 존재하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3구역에는 금화 시범아파트가 있었는데요. 해당 금화 시범아파트는 서울시 시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였습니다. 일명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1971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안전진단 최하위인 재난위험시설 2등급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에 따라 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작용이 되려면 토지를 보유하든 아니면 건축물을 보유하든 둘 중 하나가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토지도 없고 건축물도 없어지다 보니까 입주권을 못 받느냐에 대한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멸실됐다라고만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지만 불가피한 케이스에 따라서 멸실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해당 금화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시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철거가 되게 되면 건축물도 없고 토지도 없고 단순히 권리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입주권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입주권이라는 설명 해드렸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단순히 주택 혹은 도로, 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도 없고 건축물은 멸시된 시점에서 이것은 입주권도 아닌데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하는 권리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권리로서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해당 금화 시범아파트를 그냥 권리라고 정의하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권리는
도로 상가와 같이 추후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을 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과 같이 종전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보니까 향후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느냐에 대한 쟁점이 붙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 관련해서는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명확한 유권 해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해당 케이스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6월 14일자로 회신이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 B를 취득한 경우 추후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변환되게 되었을 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느냐 관련해서는 적용이 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한 시군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재개발 사업을 전제로 하여 201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2015년도에 철거가 된 건축물인 것을 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서대문구 금화 시범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부가현 3구역의 케이스를 대입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가현 3구역의 권리로서만 존재하는 금화 시범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추후 부가현 3구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경우에도 금화 시범아파트의 권리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한 번만 듣고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수물건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보다 더 어려운 사항은 대체주택 특례 조항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특수물건 케이스 자체가 보다 더 희소하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수물건을 보유하고 있거나 절세의 수단으로서 특수물건을 취득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